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이 두 파트로 나눠서 멤버십과 일반 영상으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5천만 원으로도 기회는 있다라는 주제인데요. 왜 이 주제를 잡았느냐, 요즘에 이 상담 오시는 분들 보면은 젊은 분들의 그 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이 자본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통 이 1억 정도 내외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안타깝고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작은 것이 바로 이 5천만 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이라고 하면 다들 이제 부동산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아예 확정지어서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다.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기회는 내가 찾으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요, 젊으신 분들, 특히 자본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민감한 부분까지 듣고 싶다면 놀라운 부동산 멤버십 가입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렇게 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가 있듯이 요즘에 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엄청나게 오르고 지금도 오르고 있죠. 예, 실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이 경제 위기가 생길 상황이 되니까 이걸 빨리 극복하고자 추진하는 방향이 바로 이전에 이 금융위기에서도 써먹었던 방법인 양적 완화를 빨리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양상인데, 풀리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풀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통화량이 팽창함에 따라서 가장 먼저 오르는 것은 이 자산입니다. 주식 그리고 부동산이죠. 특히 부동산의 경우가 의식주의 가장 중요한 필수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특히 이 중심부부터 외곽 뭐 가릴 것이 없이 전국적인 상승세를 요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입법 얘기도 하지만, 임대입법 이전에도 보면은 꾸준하게 좀 상승하는 그 지속적인 상승세를 볼 수가 있었고요. 거기에다 임대입법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시총 1위인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지금 뭐 2배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처럼 무거운 그 시총 1위 기업이 그 정도 갔다는 것은 나머지 기업은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식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늦게 참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 최다로 통장이 뚫렸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과 더불어서 발생되는 것이 이 현금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주식과 부동산만 오를 뿐이지 물가는 그대로다. 내가 사 먹고 입는 옷 가격 그대로다. 그러니까 주식과 부동산이 거품이 낀 것이다. 이렇게 귀결한 결론을 내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유튜브만 보더라도 이런 하락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과거 사례들, 과거에 이렇게 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되고 그 후행적으로 뭐 폭락이 오던, 뭐 물가가 상승하던 뭐 이런 그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과정에서는 이 거품이라고 그냥 단정 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렇게 통화량 팽창이 되게 되면 마지막에는 근원 물가, 여러분들이 그 지금 상황에 말하는 내가 지금 사 입는 옷이랑 먹는 그 음식값은 그대로인데 주식과 부동산만 오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전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통화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이 근원 물가,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물가와 결국에 내가 버는 돈, 임금까지 마지막엔 오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오르는 과정에서 다 이 비슷한 폭으로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소비 자본이 아닌 투자 자본들이 모이는 이런 자산 시장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간 이후에 거품이 쌓이게 되고 또 긴축 과정에서 이제 근원 물가든 임금 인상이든 인플레이션이 또 급격히 일어나게 되면은 또 조절을 하게 되겠죠. 이제 이걸 긴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현금이 귀해지는 시기로 돌입하면서 주식과 부동산에 몰렸던 이 투자 자본이 빠지게 되면서 이 하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과정에서 이 단계를 논하긴 너무 이르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얼만큼의 폭으로 올라갈지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근원 물가는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 이것들이 나오고 있고 고용 지표도 아직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의 그 당장간의 뭐 1, 2년간의 긴축 과정이 돌입한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 결론은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현금이라도 자신의 그 방어책, 미래를 대비한 이 인플레이션의 방어책을 찾아서 준비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억이라는 그 단위가 굉장히 우습죠. 특히 아파트 시장, 가장 큰 자산이라고 불리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억은 우스운 상황입니다. 2014년부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2배 이상은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한 단지 같은 경우, 신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3배 이상 오른 단지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 매매가뿐만 아니라요. 이 전세보증금 또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임대 입법을 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전만 하더라도 꾸준하게 80주 연속으로 계속 상승세를 기록했거든요. 일단 그동안 아파트 매매가가 너무 올랐죠. 너무 올랐기 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 자체가 높아졌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까 또 매체에서는 곧 떨어진다고 얘기하니까 또 기다리시게 됐고 그리고 24차례까지 오면서 규제가 이어지고 그중에 강력했던 게 또 금융규제죠. 그러다 보니까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케이스도 늘어나다 보니까 임대를 택하는 수요가 점점 많이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3기 신도시까지 있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 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모두 임차 수요가 되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8월부터 임대입법 시행되면서 천정부지로 매매가를 뛰어넘는 폭으로 이 전세가가 오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리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중심부에 살다가 서울 외곽에 살다가 수도권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수요들이 발생하면서 전세를 끼고라도 집을 사는 수요들 굉장히 늘어났죠. 지금 수도권의 외지인의 매수 비율이 늘어난 건 딴 게 없습니다. 일단은 이 임대 입법 영향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이게 가장 큰 파동이 일어났던 것이 10월, 11월입니다. 이때 수도권 가격 엄청나게 올랐죠. 특히 비규제까지 타고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현상을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되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파주만 빼고 묶일 때 김포 이제 폭락한다 뭐 이러한 그 영상도 나오고 얘기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폭락은커녕 잠깐 프리미엄 정도만 빠질 뿐이었지 지금 다시 이 호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가도 지금 입주 물량이 조금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긴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21년 돌입하게 되면 입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 옛날 얘기하는 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미 지나갔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잠깐 얘기하면 불과 2014년도도 아니고 15, 16년까지도 저는 굉장한 기회였다고 봅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때 당시만 해도 1, 2억 정도면 강남도 전세를 껴놓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뭐 매수가 아니라 거의 임대로 살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았기 때문에 전세는 아니었죠. 대표적으로 2015년이 가장 피크였는데 전세는 아니었죠. 그때 이 높은 전세가율을 바탕으로 이 정도 금액이면 강남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 정도면요. 수도권 아니면 서울의 외곽 정도의 구축 이 정도만 매수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가치가 투자 시장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따라서 예전으로 돌아가 봐도 이제 5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요. 서울 안에서도 우수 입지인데도 5천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존재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5천만 원으로는 아파트라는 종목 자체의 진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요즘에 신조어죠. 벼락거지도 그렇고 뭐 불인이도 그렇고 신조어인데, 부포자, 부동산을 포기한 자, 이 신조어도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왜 부동산을 포기했는가? 가진 자본이 부족해서 소액으로도 자유롭게 진입이 가능한 주식을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린이로 바뀐 겁니다. 불린이에서 부포자로, 부포자에서 주린이로 바뀌게 된 경제 그 재테크 분야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본이 없으니까 이 금액으로는 부동산 사서 답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주식은 뭐 작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넘어오게 된 겁니다. 실제로 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것도 일찍 뭐 진입하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부동산은 포기하고 또 현재를 위한 소비 문화. 지금 부동산 포기하고 주린이가 되신 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재테크에 꾸준한 관심을 이어나가는 건데, 반대로 또 부동산은 포기하고 현재를 위한, 그래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 지금을 즐기자, 이러한 그 소비자가 되는 거죠. 생산자가 아니라. 재테크를 하면 생산자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 소비 문화에 들어가게 되면 소비자인 겁니다. 소비자는 결국 생산자의 배를 빌려주는 하나의 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전에 욜로라는 말 크게 유행했지만, 요즘에는 워라벨이라는 말 유행하고 있고요. 또 이 금액이면은 뭐 수입차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차를 차라리 타자, 그리고 지금을 즐기자 해서 뭐 카푸어, 그리고 또 명품에 대한 그 소비자가 그렇게 늘었다고 합니다. 예, 수익도 굉장히 크고요, 회사들이. 뭐 없어서 못 사고, 갱상 뭐 롤렉스 보시면은 가도 못 산다고 합니다. 텅텅 비었다고 해요, 매대가. 예, 그래서 뭐 하루에도 3번, 4번 가고, 뭐 리셀러들 샀다가 다시 파는 그 리셀러들이 기승을 부리고, 요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뭐 중간에 뭐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해서 뭐 유명한 또 곳 갔는데, 뭐 대기하는 그 기계도 갖다 놓고요. 뭐 하루 종일 대기해도 뭐 결국엔 안 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 명품족도 많고, 특히 또 해외여행을 요즘 못 가다 보니까 소비가 이런 쪽으로 많이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뭐 어떤 거를 택하던 본인의 그 탓이겠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산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자본이 아니라 자산 말하는 겁니다. 자본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산, 금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미래를 위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이 자본주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기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미래를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 어떤 리스크에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엔 자산이라는 점을 좀 명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는 이 생존의 기본적인 자산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세금이 됐던 어떤 이유에서든 파시면 안 됩니다. 파시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1%도 후회 안 할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100% 후회합니다. 팔게 되시면. 이 자산을 정리하는 이유는 단 하나, 더 큰 자산, 다른 자산을 위해서 자산을 처분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이죠. 이것 외에는 절대 여러분들 처분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분하시고 많이 올랐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아무 이유 없이 처분한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부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로 들어와서, 그러면 지금 가진 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일단 5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부터 봐야겠죠. 일단은 여기 나오는 것을 중점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상가를 사거나
상가를 매매하거나, 왜냐하면 상가는 대출이 잘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에 관련돼서만 대출이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상가도 뭐 자그마한 뭐 기존 상가나 뭐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조금 밖에 있거나 이런 것들은 5천만 원 이하로도 할 수 있는 부동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존의 그 상가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책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 빌라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차후에도 제가 빌라에 관련된 얘기는 드릴 겁니다. 지금 임대가의 변화, 매매가의 변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리겠지만, 나름의 기준점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게. 예,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예, 이것도 이제 기존 주택 경매가 있고, 또 매매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정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서울의 중심지도 충분히 5천만 원 이하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도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자, 이제 수도권, 서울에서는 솔직히 찾기가 어렵고요. 수도권이나 지방 아파트를 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곳, 네, 이런 쪽이 가능하겠죠. 그래야지만 이 금액대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토지라는 하나의 종목이 있을 것이고요. 이건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장기간 동안 좀 팔지 못할 황금성이 떨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용이하게 나오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지식산업센터가 이 월세 수익률이 그 어느 정도 되니까 월세만 받고 뭐 차익은 없다 정도만 생각하는데, 입지만 잘 고른다면 지식산업센터도 차익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돈도 많이 버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느 종목 하나도 안 해봤으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추가로 안 써놨는데, 이 요즘에 이 아파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분양할 때 얼마 전에 또 판교에서 했던 거 있죠? 판교의 자이. 에,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외에도 뭐 일부 그 입지가 받쳐주는 자리, 뭐 직장과 역세권 이런 것들이 받쳐주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에 구성이 되는 이러한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것도 면적도 중요하죠. 구조도 중요하고, 이거는 뭐 책에 제가 많이 써놨습니다. 이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돈이 됩니다. 돈이 됩니다. 실제로 뭐 수도권에 뭐 3호선 라인 기반으로 봐서 뭐 신도시들 뭐 보게 되면 역세권에 있는 이 브랜드 아파텔의 경우에는, 아파텔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파트와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아파텔이라고 부릅니다. 신조어죠, 이것도.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넘어서 매매 가격 자체가 뭐 2배 넘어간 지역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면은 처음에 충분히 뭐 계약금 정도는 충당할 수 있고, 물론 그 이상의 뭐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아파텔은 접근이 안 되겠지만, 그 이하에 있는 아파텔들은 충분히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했다가 전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나오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규제가 또 생겼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100실이 넘어가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내라면 이 소유권 등기까지는 전매 제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아파트를 내가 종목으로 삼고 이 작은 금액으로 전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본을 좀 불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련된 규제나, 그리고 뭐 들어갈 만한 그 지역과 뭐 예정돼 있는 단지들, 이런 것들을 샅샅이 조사를 해서 한 해의 계획을 세워야겠죠. 네, 충분히 5천만 원 이하로도 할 수 있는 종목 중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비규제 지역 전매는 지금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100실 미만 99실 정도면은 전매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피스텔도 소유권 가져오시게 되면은 뭐 주택수 포함되고 이런 거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요즘에 또 오피스텔들도 많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서 1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의사항은 정확히 알고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5천만 원 이하로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고 정리를 해드리고, 상가, 그리고 빌라, 또 수도권과 지방아파트, 토지, 지식산업센터, 또 오피스텔, 아파텔 이 정도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지금 5천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할 때 아파트를 많이 염두에 두시고 오늘 영상을 보셨을 텐데, 아파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부권 쪽에 파주 그리고 일산 라인에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인천 지역, 인천 지역에 또 앞으로 가격 성장이 예상되는 5천만 원 이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투자가 5천만 원 이하인 거예요. 5천만 원 안 되는 아파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일단은 이렇게 서부권 쪽, 서남권 쪽을 한번 뒤져봐 봐라 정도로 일반 영상은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멤버십에서 어디 단지가 있는지는 짤막하게 제가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지역 몇 군데를 좀 찝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많은 이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영상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습니다.